안녕하세요. 여은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정묘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계절에 따른 일간 정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묘일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에 해당되는 계절, 즉 임묘진, 봄에 해당되는 정화 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그 봄철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그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자기 사주를 소개하시면서 벽갑 인정에 해당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길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봄철 병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주 구성을 봤더니 이 갑진일주더라고요. 갑진일주. 그리고 이제 월간의 경금을 보고 있고 시간의 정화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벽갑 인정에 해당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벽갑 인정 사주다. 제가 뭐 이 사주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간목이 이렇게 진토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튼튼한 간목이 목생화하면 인화한 정화가 다시 화급금 이렇게 재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벽갑인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는 충분히 그 벽갑인정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가 벽갑인정 사주는 우선 부귀한다고 했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아주 금상첨화다. 그래서 이번 사주 구성을 보니까 물론 벽갑 인정도 이루고 있지만 아주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벽갑 인정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사주 여덟 글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일단 이렇게 천간의 갑정정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일단은 사주 자체는 상급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봄철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 이제 겨울에 이렇게 잠들어 있던 나무들이 봄철이 되면 이제 이렇게 싹이 나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이 성장하는 데는 병화가 필요할까요? 정화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목이 성장하는 데는 이 병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봄에 태어난 정화는 할 일이 뭘까요? 봄에는 나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정화는 나무를 키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분들 그 이렇게 자라는 식물 옆에다가 난로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말라서 죽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봄철 식물들은 이렇게 병화를 봐야만이 이 목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목이 이렇게 자라서 성장해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명예를 추구하는 거니까 이건 사주가 귀하다, 귀를 추구한다. 지금 뭐 명예를 추구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키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화는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어떤 목에 생을 받아서 인화된 정화가 다시 금을 재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벽갑 인정, 이걸 벽갑 인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경금으로 나무를 잘게 쪼개 나무 가지고 불을 피우면 인화된 정화가 다시 이 경금을 재련하는 이런 삼각 구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금으로 잘게 쪼갠 이 나무로 간목이 정화돼 인화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거든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화된 정화가 다시 화급금 하는 것은 이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정화는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이런 실력을 갖춰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은 명예적보다는 부를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부를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봄철 정화는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나무의 생을 받아서 다시 그 생을 받은 정화가 금을 재련하는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거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돈 벌러 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봄철 정화는, 봄철에는 나무를 자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병화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봄에 태어난 정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 쪽보다는 자기가 직접 어떤 기술을 터득해서 돈 벌러 간다. 그렇게 해서 갑정경 구조를 잘 갖추면 부귀한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벌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다. 왜 요즘에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정주영 회장님 보시면 알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서 대통령까지 출마하는. 요즘에는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또 귀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봄철 정화는 첫 번째 나무를 벽갑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하다. 일단 나무를 벽갑을 해야 인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경금으로 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이제 준비를 해야 그 쪼갠 나무로 목생화, 인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쪼갠 나무로 인화하게 되는데, 목생화, 인화하게 되면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화된 정화로 경금을 재련하면 이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잘 이루어지면 부귀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봄철 정화는 좀 간단하죠. 경금으로 나무를 잘게 쪼개서 그 잘게 쪼갠 나무의 어떤 생을 받아서 그 생을 받은 자기 자신이 다시 그 금을 재련한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서 돈 벌러 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너무 간단해서요. 그럼 이렇게 봄철 정화가 필요한 오행 말고 그 외에 다른 오행들을 만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정화가 간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인으로 인화하면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범철 정화한테는 아니 범철이 아니라 정화한테 간목은 꼭 필요한 오행이다. 그 다음에 정화가 을목을 보면 을목은 순목이라고 있죠. 그래서 을목은 정화를 생화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정화의 불을 꺼버리는 화식. 정화가 오히려 을목을 보면 연기만 푸푸 나고 불이 꺼져버리는 흉작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화가 병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화가 병화를 보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정화가 병화를 보면은 자기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흉작용으로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정화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음이 2개 이상이 모이면 양이 된다고 그랬죠. 양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화를 보는 것은 병화가 같기 때문에 너무 그 열이 강하게 된다. 염열이 되면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화를 보면 또 흉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정화가 무토를 보면 병화는 온 세상에 이렇게 온기 열기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오히려 음하다 보니까 큰 이 땅에는 매금돼 버린다. 묻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무토도 정화한테는 흉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기토 한번 볼까요? 정화가 기토를 보면은 이게 원래 기토는 옥토였잖아요. 옥토에 열기를 가하면은 사막으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거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다. 그래서 정화가 기토를 보면은 흉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경금을 보면 재련해서 이게 할 일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건 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가 신금을 보면 이거는 보석이잖아요. 보석을 녹여버리니까 이거는 보석 가치가 상실돼 버린다. 이것도 흉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정화가 임수로 보면 정임합 목이 되죠. 그 목은 다시 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정화가 계수를 보면 이건 칠살이잖아요. 나를 죽이는 기운이다. 이것도 나쁘다. 그 결국은 정화는 어떤 오행을 만나도 불리하다.
결국은 딱 정화한테 필요한 오행은 간목, 경금, 그리고 유일하게 합을해서 자기 기운이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되는 임수. 그래서 이 나머지 이 세 기운을 빼놓고는 나머지 기운들은 다 정화는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천간 10글자를 다 하나씩 따져보니까 조금 더 정화에 대해서, 정화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계절에 이러이러한 오행이 필요하다라고만 설명이 드렸는데, 필요하지 않는 오행들은 왜 나쁜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제 그 필요한 오행과 필요 없는 오행의 차이를 분명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사주 감정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다. 아시겠죠? 오늘은 그 봄철 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또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 설명드린 것은 제쳐놓고라도 처음에 봄철 정화는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은 꼭 필요하다. 그래도 더불어서 임수도 정임 한목을 해서 나한테 도움을 준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정화일간의 실전에 대해서, 봄에 태어난 정화일간의 어떤 실전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